네, 저희 2차전지 에코앤드림 발표 시작할 거고요. 저희 팀은 이제 19기 정연재님, 그리고 20기 저랑 김수현님과 21기 이시은님입니다. 저희 제목은 캐즘 속에서 이루어지는 드림으로 지어봤습니다. 저희 목차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그리고 어펜딕스 이렇게로 구성을 해봤고요. 우선 산업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EV 시장은 크게 중국하고 비중국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내수가 가장 크게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성향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치 데이터를 통해서 대륙별로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S&E 리서치를 통해서 살펴봤고,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0.8% 역성장을 기록했고, 북미에서는 이제 10.1% 성장, 그리고 그 외에는 17.2% 성장으로 KM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성장은 계속 하고 있다 부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국내 배터리 셀 대표적인 셀 3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CATL이 가장 1등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비중국 시장으로도 점유율을 비교를 해볼 때도 이제 CATL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의 순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IRA 법안과 관련해서 현재 시장 내에서 루머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IRA 법안이 폐지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공포감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그렇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사인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IRA 법안처럼 더 상위 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IRA 법안은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는 이제 폐지가 어렵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럽 CRMA 같은 핵심 원자재 법안도 이제 동사와 영위하는 전구체와 관련된 법안으로 우선 한번 언급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2차전지 회사들은 보통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로는 리튬과 그리고 그 하부단의 니켈, 코발트, 망간이 원자재 가격을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추이가 저렇게 계속 우하향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리포트에는 코발트하고 망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에 2차전지 회사들이 어렵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차전지는 충전하고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에 여기는 지금 51%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배터리 원가의 40%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구체는 이제 양극재 이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입별로는 크게 원통형과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테슬라형 배터리 4680 주문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공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원래는 파우치형과 각형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원통형으로 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배터리 양극할 물질에 따라서 LFP하고 NCM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LFP 배터리는 이제 중국 주도하에, 그리고 NCM 배터리는 과거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심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체제입니다. 그래서 NCM 전구체 시장 규모 추이가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연간 15.8% 성장률을 계속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NCM 전구체는 이제 니켈과 코발트, 망간으로 이루어진 전구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구체가 FEOC에 해당하는 법안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가 중국에서의 수입 의존도가 약 95%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심한 편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FEOC 법안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해외 국가 우려 집단에 표시된 국가들로부터
첨단 기업, 첨단 소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달을 받을 시에는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이 미국 재무부의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 쇼티지가 크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티지 전망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분석으로 넘어갈 건데,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전구체는 앞서 말씀드린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 아니면 망간 이렇게 해서 화합물로 해서 전구체가 구성이 되고, 이 전구체에 리튬을 더한 게 양극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크게 2차전지 소재하고 환경 촉매 그리고 기타 사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전구체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니켈의 함량이 높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니켈 비중이 이제 80% 이상을 하이니켈 전구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사가 이제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NCM 811이라고 해서 EV용으로 전구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현재 2023년부터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놀라운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매출 추이가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촉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현재는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영위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의 밸류체인은 현재 그 전구체 회사 양극재를 만드는 제조사는 이제 유미코와 벨기에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온,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라인으로 현대차 북미 라인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나오는 지금 전구체에 대한 매출 부분도 유미코아향 이제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현재 새만금의 캠퍼스를 짓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완공이 돼서 2분기부터 1분기를 시운전을 거쳐서 2분기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 캐파는 3만 톤으로 돼서 지금 2025년에 5천 톤에 기본 3만 톤이 더해져서 3만 5천 톤, 그리고 2030년에 10만 5천 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선 쇼티지에 주목하라입니다. 동사가 측정한 국내 양극재 캐파 대비 전구체 캐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그 자료 40번이 그에 대한 내용이고, 그 FEOC 법안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 한해서는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이제 핵심 소재들을 조달을 받아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전구체 수입 의존도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높고, 글로벌적으로도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사와 같은 국내 순수 독자적인 기술로 전구체를 영위하는 기업이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FEOC 규정 지분율의 리스크가 전혀 없는 필요한 밸류체인으로 지금 저희는 이렇게 써봤고요. 현재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9 그리고 제네시스 중 일부가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가 제외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구체가 모두 중국 기업을 통해서 조달이 되었다는 바로 밝혀진 바가 있는데, 현재는 기아차 차종 2종만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이 3종에 대해서는 다시 전구체에 대한 부분을 조달을 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하겠다라고 회사가 명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따른 부분에서도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밸류체인에도 최종 목적지가 현대차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북미 공장으로 전구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구체를 영위하는 이제 동사의 명성을 한 번 더 살펴볼. 마이크가 자꾸 꺼져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으로 최종 목적지로 공급을 하는 동사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이제 미국 수출 의존도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당사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보조금이 필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보조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조금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인 나라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올해부터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3만 톤의 캠퍼스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샘플 테스트가 진행 중이면서 계획된 일정들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속도 조절 및 실적 하향치에 대한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동사는 캐파 증설의 등이 없고 FOC 조향의 수혜와 함께 Q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새만금은 정부가 밀어주는 국가산업단지 2차전지 특화단지입니다. 현재 동사를 포함하여 2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새만금에다 새로운 사업장들을 내고 있는 이유가 각종 혜택들과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24년도부터 새만금 캠퍼스에 대한 130억 원의 이제 세공제가 이제 동사에게 주어진 바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25년도부터는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3년간 이제 전액 공제되고 이제 이후 2년부터는 50% 면제가 되는 게 지금 정부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추정에 있어서는 총매하고 기타 부분 그리고 2차전지 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봤고 시간 관계상 총매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 전망치를 사용해서 추정을 했고 기타 부분 매출 추정에서는 매출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이제 매출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사업 부문에서는 이제 EV용 하이니케 NCM 정부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이니케 NCM 정부체 중에서도 이제 동사는 NCM 811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니켈과 코발트, 망간 해서 비율이 8대 1대1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나와 있는 이제 원자재 가격단에 대한 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해당 비율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단위수 환산을 통해서 정보체에 대한 가격을 이제 밑에서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Q 추정에 있어서는 동사가 공시하고 있는 바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글로벌 양극재 탑티어 다국적 기업의 수종 규모와 이제 5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따로 사업 보고서상으로는 수주 잔고나 이런 거를 공시를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Q에 대한 추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PQ에 대한 방법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논리로 이제 시장 규모하고 시장 점유율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이제 5개 방법으로 순서로 나와 있는 게 저희 팀의 매출 추정을 하는 과정이고 첫 번째로 전국체 시장 규모를 서치해서 이제 전체 시장 규모 대비 중국과 비중국 시장으로 분류하고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과정에서 자료들은 이제 리서치 자료들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하였고요. 글로벌 전국체 소재 시장 규모는 2023년 159억에서 이제 2032년 531억으로 CAGR 14.5%의 도달을 전망한 부분들을 사용해서 2025년도에 시장 규모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중국 시장과 비중국 시장으로 점유율을 먼저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크레딧 솔루션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제 캐파 대비 이제 중국과 비중국 기업들을 나눠서 최종적으로는 비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18.3%, 중국 기업 점유율이 81.7%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2년도 기준의 점유율인 측면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치에 대해서는 이제 2024년도 중국 기업 점유율이 85%이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검증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24년도에 비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15%로 저희는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중국 기업 점유율이 15%로 추정을 한 후에 여기서도 이제 동사의 점유율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바 저희는 국내에서 전구체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캐파를 먼저 1차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우선
순수 전구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에코인드림 두 종목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에서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국내 5대 양극재 회사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과 일본의 합작법인으로 해서 2025년도에 캐파를 이렇게 나누었고 해당 캐파 대비 25년도 기준의 에코인드림의 캐파를 구해서 최종적으로는 비중국 기업 점유율의 15%에서 이제 그거를 전체로 봤을 때 10.4%의 점유율을 에코인드림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출해낸 시장 규모하고 시장 점유율을 조합해서 최종적인 매출액을 선정을 했고 이제 환율은 1,400원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예상 매출액은 4,558억 원이 나왔는데 해당 부분에서 새만금의 캠퍼스가 올해 2분기부터 가동이 되는 걸로 회사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주관으로 25% 할인을 진행해서 약 전구체 매출액은 3,400억 원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구했던 P를 가지고 이제 잠정적으로나마 Q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을 해봤는데 24년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 이론상의 캐파로 얘기를 한다면은 연간 캐파의 분기별로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은 분기별로 배분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이미 캐파를 구했고 그다음에 이미 가동률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24년도에는 얼추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5년도에도 그 앞서 구했던 P를 통해서 잠깐으로 이제 예상 가동률을 구해서 60%에서 50%이 정도 사이를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원가 추정하고 판관비 추정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추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2024년도 잠정 실적에 이제 법인세 차감점 비용보다 최종으로 이제 당기 순이익이 더 큰 거를 확인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이제 새만금 캠퍼스에 대한 세액 공제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기업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법인세 부분에서도 100% 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법인세는 0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피어그룹의 이제 PER 밸류에이션을 사용했는데 우선 타겟 PER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1순위로는 전구체를 영위하는 회사, 그리고 2순위는 양극재 소재업체, 그리고 3순위는 2차전지 소재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하고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엠, LG화학,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가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밸류고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 신소재는 음극재 쪽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 포워드 PR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부분은 LNF하고 나노 신소재는 제외를 하였고 에코프로 머티하고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높은 측면에서인지 포워드 PR이 너무 큰 값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는 이제 LG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최종적으로 3개의 기업을 통해서 타겟 PR 평균치를 구했고 여기서 10% 할인을 해줘서 27.1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의 타겟 PR을 통해서 목표 주가 43,350원으로 상승률 57.1%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